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전명윤입니다. 여러분들은 인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시나요? 저는 인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한국에서 인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이런 겁니다. 유럽의 어떤 국가, 이를테면 이탈리아나 프랑스만 해도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상식 속에서는 대략적인 역사, 유명한 주요 인물들의 이름 혹은 도시 지명 같은 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즉 전제를 깔지 않아도 즉시 본론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하지만 인도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상식에서는 아주 변방에 있는 국가다 보니까 그저 부처님이 태어난 곳, 겐지스강, 소를 숭배한다, 간디의 고향 정도의 단편적인 지식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인도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도는 이런 나라입니다 부터 이야기를 해야 진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첫 시간은 인도는 이런 나라라는 일종의 서머리입니다.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좀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오시죠. 인도는 크다. 뭐가 클까요? 네, 인도는 일단 땅덩어리가 큽니다. 총 면적이 328만 7천 평방킬로미터인데요. 현재 대한민국 영토가 약 1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대한민국보다 약 33배나 큰 나라입니다. 참고로 인도는 세계에서 7번째로 영토가 넓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인도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인도라고 하지 않고 인도 아대륙이라고 합니다. 아대륙. 대륙은 아니지만 대륙에 버금갈 정도의 크기라는 의미죠. 실제로 인도는 유럽의 3분의 1, 서유럽 전체와 맞먹는 크기를 자랑합니다. 진짜 크긴 크죠? 인도에서 가장 큰 주는 사막이 있고 낙타 사파이로 유명한 라자스탄 주인데, 라자스탄 주 한 곳의 면적이 34만 평방킬로미터, 즉 대한민국의 3.4배란 이야기죠. 이탈리아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입니다. 인도는 또 많습니다. 뭐가 많을까요? 이거는 감 잡으셨죠? 네, 인구가 많습니다. 사실 인도 인구는 언제나 추정치일 뿐입니다. 대략 최근에 나온 추정치는 약 13억 2,400만 명입니다. 인구로만 치면 중국이 약 13억 8천만 명이니까 세계 2위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 출산율은 약 1.57명이지만 인도는 2.4명입니다. 즉 출산율에 있어서도 압도적으로 인도가 높죠. 사실 이런 숫자 이야기는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10억이 넘는, 우리가 흔히 보는 숫자 개념과는 꽤 동떨어진 단위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도 인구에 인구 증가율을 더해서 추산해보면 하루에 인도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는 약 7만 4천 명입니다. 이 말은 1년 동안 증가하는 인구가 2,700만 명이라는 이야기죠. 네, 인도에서 2년만 신생아를 출산하면 대한민국 하나가 생겨납니다. 진짜 무시무시하죠. 참고로 한국은 매년 약 4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2017년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7년 뒤에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으로 등극한다고 합니다. 곧 인구 세계 1위. 게다가 인도는 아직까지도 노령화 사회가 아닙니다. 전체 인구의 65%가 35세 이하죠. 이건 중국과 완전히 다른 인구 구조인데요. 중국은 이미 2015년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2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5.7%에 불과합니다. 요즘 경제학자들이 인도에 주목하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인구도 많지만 노동 가능한 젊은 층의 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한다는 거죠. 세 번째 주제도 인도는 많다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건 잘 모르시겠죠? 자, 이걸 보시죠. 인도 돈입니다. 인도 돈에는 모두 마하트마 간디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도 돈 단위는 루피라고 하는데 10루피짜리 지폐부터 최고 고액권인 2000루피 지폐까지 모두 마하트마 간디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자, 지폐의 뒷면을 보실까요? 조금 안 보이는군요. 자, 저 부분 확대해 주시겠어요? 네. 자, 위아래로 가득한 저 각기 다른 글자가 보이시죠? 저게 바로 이 돈이 얼마짜리라는 인도의 지역 언어입니다. 지역 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의 국어는 힌디라는 언어인데요. 주로 북쪽에서만 씁니다. 인도에서 힌디를 쓰는 인구는 적게 잡으면 40%, 많이 봐도 50% 내외라고 합니다. 즉 인구의 절반가량은 국어가 아닌
지역어를 쓴다는 말이죠. 물론 인도도 힌디를 표준어로 하는 강력한 표준어 정책을 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언어가 다른 남부지방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지금은 공용어 정책이 폐기된 셈이죠. 현재 인도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언어는 무려 22개입니다. 이 중에는 국어인 힌디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남인도 사람이랑 북인도 사람이 만나면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같은 나라에서 같은 나라 사람이 만났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런 경우 인도인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인도인들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영어는 인도 법원의 유일한 법정 언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제가 이번에 인도 여행을 하면서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좀 피부가 좀 탔죠? 원래는 보기보다 하얗답니다. 아무튼 인도 여행을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인도의 남부지방인 깨랄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역에서는 역으로 가는 수많은 승객들을 위해서 오늘의 힌디어라는 코너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칠판에 글자 써놓고 이제 글자를 알려주는 거죠. 제가 머물던 당시에는 적이라는 말에 힌디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enemy, 이건 다 아시죠? 힌디로는 적을 두스만이라고 하고요. 남인도 깨랄라의 언어로는 사뚜루라고 읽습니다. 보면 이제 글자부터 발음도 아예 다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말인 겁니다. 자, 첫 시간의 정리입니다. 인도는 대한민국의 33배에 달할 정도로 무척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며 그 사람들은 심지어 정부가 인정한 언어만 22개일 정도로 각기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죠. 사실 인도 전국을 여행하다 보면 이 나라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나라가 아닌 것 같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일상을 잠깐 멈추고 낯설고 신비로운 풍경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싶다면 인도를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